음성으로 떠나는 이색 박물관 나들이 함께 가보실까요?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곳, 우리 한글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할머니와 잊지 못할 추억 쌓기, 제주 용흥리 가을방학 속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면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그런 계절이 됩니다만 네. 또 반면에 요즘 가끔 그 미세먼지가 좀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면서 가끔씩 하늘이 좀 뿌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입고 살았는데 이제 슬슬 미세먼지를 또 걱정해야 되는 날이 되나 보다 하는 좀 쓸쓸한 생각도 듭니다. 네, 예. 한동안 미세먼지를 잊고 살았지만 국가에서는 꾸준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이 되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서도 이 미세먼지 유발 위험도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 조치가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되겠는데요. 내년 상반기 청주시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내 한 13%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수치인 것 같고요. 네. 일단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 그리고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가스차라든지 휘발유 차량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네, 정확한 등급 확인은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안내 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두어 달 남았는데 네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그렇습니다. 대책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란 가을 하늘 누구나 원하는 하늘이죠. 네. 자, 오늘 어떤 날씨 펼쳐질지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오늘도 좀 상쾌한 가을 하늘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찬바람이 강하진 않겠지만 찬 공기가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청주가 9도, 괴산은 4도, 옥천은 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 공기는 차갑지만 낮에는 여전히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이 19도에서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남기가 짙게 끼어 있지만 해가 비추면 막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코를 자주 푼다면 중이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코를 풀 땐 한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로 다른 한쪽을 풀어야 하고요. 또 누런 콧물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문화 이야기도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하면서 재밌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곳 준비했습니다. 네. 충북 음성에 자리한 특별한 박물관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문화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알차게 마련이 돼 있어서 네네. 지루할 틈 없이 즐길 수 있는 곳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물관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니까 그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네. 아이들과 나들이 떠나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곳.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탐탁치 않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항상 좋죠. 매우 좋고 뿌듯하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실 애들 데리고 어딜 가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오늘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박물관 하면 옛날 과거의 유물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가시면 역사 공부도 하지만 또 세대 간의 다양한 이야기꽃도 네네. 피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박물관에 다녀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기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뭔가 남았다는 게 남는 또 게 있죠. 장점이죠. 예. 네. 독특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이색 박물관 여행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충북에는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색 박물관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음성의 특별한 박물관과 함께 이런 것들도 문화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등록 문화재까지 만나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충북 음성에는 평소 우리가 잘 모르던 소재들에 대해 전시는 물론이고 체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이색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조성된 혁신도시, 이곳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박물관을 찾아왔는데 국가기술표준원 이렇게 써져 있네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가의 그 모든 표준들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요. 그러니까 시험 인증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의 총괄 업무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이라든가 생활제품이라든가 이러한 안전도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계량 제도를 또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해온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량박물관이 국가표준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박물관이 이곳에 있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의 안전과 산업 전반에 걸친 계량 제도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바로 이곳에 이름도 생소한 계량 박물관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와, 유물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저울, 자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의 그 계량 박물관에는 그 근대 시대 그 이후에 길이라든지 그 부피라든지 무게를 이렇게 재는 데 사용했던 그 측정 기기하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그 시험 검사할 때 사용했던 그런 저 표준이 되는 그런 이제 설비들이 549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549점이나요? 네. 우리나라 계량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계량 박물관. 실제로 사용했던 각종 계량 도구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기구를 사용해 길이나 부피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고요. 국제표준의 계량 도구를 사용한 지는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량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쓰던 그 단어인데요. 이제 도량형이라고 해가지고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이제 수단이나 또는 그 단위들을 이제 그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는 길이 또는 이제 그 측정하기 위한 자를 갖다가 이제 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량이라는 것은 이제 부피나 그 형이라는 것은 이제 무게하고 저울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계량이나 이제 계측과 똑같은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물관에 가득한 500여 점의 측정 기구들. 먼저 길이를 쟀던 예전 기구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유척이 있는데요. 유척이요? 네. 과거에 유척을 암행어사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탐관오리의 비리를 적발할 때 사용했었거든요. 내가 되같이 이렇게 바가지가 있으면 그 크기를 조금씩 늘리거나 해가지고 조금 더 받아먹는 거죠. 나쁜 탐관오리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관오리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썼던 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마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유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곡선을 측량하는 사슬자, 실의 길이를 재는 회전자 등 종류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자 같기도 하고 저울 같기도 한데 옛날에 이 줄자가 없었던 시절에 소 머리를 쟀던 소머리 가지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 머리 크기가 참 중요했었나 봐요. 이번에는 부피를 재는 기구들입니다. 예전에는 돼 또는 말이 부피의 측정 단위였죠. 일제 강점기에 사용했던 근대식 측정기도 보이는군요. 와, 이거는 정말 오래돼 보여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과거에 사용했던 추인데요. 이거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했던 추입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돼 보이죠, 외형은. 네. 그러니까 추는 무게를 잴 때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접시가 이렇게 있는 저울이 있고 이렇게 막대기로 된 저울이 있어요. 근데 추가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달아서 썼었고요. 그리고 접시가 있는 곳에는 그냥 이런 추를 그냥 올려서 무게를 쟀었습니다. 옛부터 길이와 무게 부피는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해 왔다는데요. 이렇게 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1m 기준이라든지 1kg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차가 발생하면은 어느 한쪽은 그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거래할 때요. 그래서 정확한 표준을 써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한 유통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표준 도량형. 우리나라 근대 법률 1호가 도량법일 만큼 국가 표준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이 계량 박물관을 찾아오면서 문화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있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유물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등록 문화재입니다. 아, 이것들이 다 등록 문화재라고요? 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있는 540여 점의 계량 유물들이 모두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길이와 부피, 무게를 재는 체험까지 해볼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볼 만하죠? 과거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계량의 역사를 한목으로 볼 수 있는 오로지 계량에 관한 것들이 전문적으로 모여 있는 유물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국가기술표준을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철박물관으로 가봅니다. 철박물관. 그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어떤 재미난 유물들 그리고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철박물관. 가을의 운치가 느껴지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세 좋은 곳의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음성의 철박물관. 참 오랜만입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철박물관은 2000년에 개관한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철 전문 박물관입니다. 국내 유일 철 전문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박물관에는 6,000여 점의 소장품을 지니고 있어서 전시, 교육, 다양한 체험, 문화활동 등을 하는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층 전시관에서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해온 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1층 전시실에는 철의 탄생부터 생산 그리고 예술품까지 철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뒤에 보시면은 쓰임과 예술이라는 전시는 올해 새로 개편한 전시로 금속공예를 전시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금속 특유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멋진 공예품들. 차갑고 단단한 금속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예술품을 만들 수 있다니 새삼 놀라운데요. 1층에는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새로 만들어져 더욱 편안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철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이병훈 작가의 금속 공예 조각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블랙스미스 이병훈이고요. 블랙스미스 하면 흔히들 대장장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병훈 교수는 철을 두드리고 달구고 또 이어 자르고 이어 붙이는 단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금속 공예와 조각의 그 경계를 넘어서 예술가의 대장장이의 의미를 지녀서 블랙스미스 이병훈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분의 작업장을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의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요. 여기 작업실에서는 집게도 잡고 망치를 잡아서 두드리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전시실은 저쪽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박물관 2층에서는 이병훈 금속 공예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작가의 작업실과 함께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드로잉과 오브제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금속이 지닌 새로운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2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2층으로 올라와서 야외에 나오니까 또 전시 공간이 있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저희 조선시대 제철 유적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의 철을 만드는 과정을 재현해 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석축형 제철로입니다. 경주에서 저희가 그대로 이전 복원해서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철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해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던 과거의 제철 기술. 조선시대 철 생산 방법을 알 수 있는 제철로 유적에서는 철에 대한 선조들의 앞선 기술과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쇠로 만든 책을 넘겨보고 철로 만든 악기, 실로폰을 연주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 박물관에 등록문화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저희가 봤던 유물 중에 혹시 있었나요? 지금 여기서는 없고요. 저희 1층 야외 전시장으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볼까요? 네. 철 박물관의 문화재를 만나기 위해 야외 전시장으로 나가봅니다. 와우, 거대한 크기의 유물들이 무척 많군요. 와, 정말 철 박물관 그 이름답게 묵직한 유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등록문화재는 아니겠죠? 다 맞습니다. 다예요? 네, 와. 여기 있는 게 다 등록문화재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오, 대단한데요?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 게 전기로입니다. 전기의 열을 이용하여 철광석이 아닌 고철을 녹이는 고철 용해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있는 전기로 말고도 고철에서부터 쭉 여기 전 공정이 전기로 제강 과정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 모든 게 등록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1980년대 실제로 사용되었던 전기로와 부속 시설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주역으로 맹활약했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556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저희 한국 철강 산업이 초창기인 1963년도에 동국제강 부산 공장에 들어왔고요. 66년부터 80년까지 15년간 약 140만 톤의 철강을 생산했다고 해요. 6개의 전기로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5개는 다 녹아서 다시 철강으로 재활용을 했고요. 1개 남은 전기로가 저희 박물관에 있게 된 겁니다. 이 기계가 그렇게 많은 철을 생산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데요. 그런데 오래된 유물이다 보니까 관리도 좀 특별할 것 같아요. 특히 전기로는 이렇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학계 아니면 산업계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녹방지나 자체 환경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상태 조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 옆에 있는 제정기에서는 못을 만드는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철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음성의 철 박물관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잘 몰랐던 계량과 철의 역사. 계량 박물관과 철 박물관에서는 실감나는 유물,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음성의 박물관으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음성의 이색박물관 두 곳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네. 앞서서 계량박물관 봤는데 정말 네. 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예전에도 우리 선조들 다 계량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뭐 소머리 가지자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이게 이제 국가기술표준원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음성으로 이색 박물관 나들이를 갔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을 처음 가봤거든요. 네네. 그 건물 안에 1층 로비에 계량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두 다 실제로 사용했던 측량 도구들이고 사진 자료들도 함께 있더라고요. 뭐 대부분은 생소했지만 네네. 돼, 말 예. 이런 거는 좀 드라마에서도 보고 그래서 한 번쯤은 본 네, 듯한 어렴풋이 생각이 예. 나는데 네모난 바가지가 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도 신기한데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 생각에 잠기면서 관람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었고요. 네, 예. 계량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유물이 등록 문화재라고 하니까 좀 놀라워요. 이게 네. 뭐 자나추, 저울도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요. 처음 알았어요. 예전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도구들이 없었던 옛 시절에는 좀 불명한
불명확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바가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추를 이용해서 무게를 달아야 됐기 때문에 기준들도 제각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국가가 나서서 일정 기준의 계측 기구들을 만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근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문화재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 네, 옛날에는 1960년대 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로 재고 바로 달자 그래야 아. 장사도 잘 된다. 네, 이런 맞아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어렴풋하게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나오려고. 아니, 이제 계량박물관도 좋았고 청월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긴 한데 더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쫙 전경도 보고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산뜻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특히 야외 뭐 전기로 같은 것도 등록 문화재였다고 하니까 거기 소개 주심이 다 등록 문화재예요 하니까 정말 가서 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야외에서 만났던 그 거대한 전기로들, 부품들 다 등록 문화재라고 하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요. 근대 산업에서 활약했던 그 공을 인정받아서 등록이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리 예약을 하시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진행되는 특별전도 있고요. 네네. 금속 공예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 가시기 전에 계획 똑똑히 세우셔서 알차게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는 경험도 하고요. 특별한 이색 문화재도 볼 수 있는 음성의 다양한 박물관 견학, 네. 가을 여행으로 참 좋을 좋을 것 것 같다는 같아요. 생각이 예. 듭니다. 나들이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진 리포터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또 지은 씨 보내드리기 전에 또 아침엔 퀴즈, 퀴즈. 예, 함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나갑니다. 탐관오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유척, 2번 마패, 3번 저울, 4번 바가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그 화면에서 지은 씨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던 그 유물이긴 한데요.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있고요. 오늘도 역시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음성의 이색 박물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음성뿐만 아니라 충북 또 그리고 전국 곳곳에 재미있는 박물관들이 참 많죠. 많죠. 네, 유익하기도 하고 또 가을 나들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셨던 박물관 추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박물관을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혜선 씨는 기억에 남는 박물관이 있어요? 저는 뭐 애들 애들 때문에 데리고, 예. 뭐 공룡박물관, 초콜릿 박물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캐릭터 박물관. 네. 딱 거기까지네요. 딱 거기까지. 예. 네네네. 근데 어릴 때 정말 박물관에 데리고 가시는 게 좋은 게 저도 박물관을 평생 많이 안 가보다가 어릴 때 가봤던 박물관만 기억이 좀 남아요, 사실은. 옛날에 이제 경주 국립박물관 있잖아요. 네. 그거 뭐 그때는 참 막 싫어하면서 막 끌려간 봤는데. 느낌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아이들 데리고 꼭 그렇게 한번 구경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네. 퀴즈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제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앞서서 음성에 있는 박물관들을 만나봤는데요. 충주에도 또 가볼 만한 이색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글 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네,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은 물론이고요. 특별전도 열리는 곳입니다. 지역에서도 문화공간으로 또 많은 분들 찾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한글 박물관 김상석 관장님과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뭐 특별전을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아침에 오셔서 인사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뵀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한글 박물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한글박물관을 운영한 김상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박물관은 우리 말과 글을 쓰고 있는 한글을 주제를 가지고 한글의 유물 수집, 보존, 전시라는 특별한 박물관입니다. 네. 우리 박물관은 제가 한 40여 년 동안 모은 것을 그 전국 국토의 중심 충주에 옛 강창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박물관까지 만들게 되신 건지 네.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엽전 수집하고 우표 수집을 해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이 뭐 컴퓨터가 없을 시절에 네네. 그게 취미가 계기가 돼갖고 한글 박물관을 만들게 된 계기는 왜 우리가 늘 말과 글을 쓰면서 한글 박물관이 없을까 국가에 그런 데 의문점을 두면서 한글자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어릴 때 우표 수집 조금 하다 말았는데 박물관까지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제 박물관에 그 유물들이 많을 텐데 그걸 다 이제 관장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모으신 건가요? 제가 일일이 발로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수집을 한 거죠. 하나하나에 하나하나 다. 그 이야기 스토리가 다 하나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 이제 잠시 후에 또 조금씩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한글 유물을 수집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유물들을 좀 외국에서 수집을 해오셨는지 그러니까요, 설명 좀 해외에서도. 해주세요. 네네. 네. 저희가 그 이제 일찍 40여 년 전에 수집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점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 한국이나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식으로 돼 있어갖고 네. 중국에 가 계신 분들이 요새는 SNS가 좋아요. 그래서 예, 예. 카톡으로 사진하고 가격을 하면은 네네. 거기서 이제 사인이 나오면은 저희가 들어오고 또 미국 딜러들 그분들한테 또 SNS로 오면은 얼마 해갖고 이렇게 해서 유물을 구입하게 되죠. 해외에도 한글 관련 유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 이렇게 발품 팔아가면서 직접 수집을 해오셨는데 네네. 누구나 처음은 잘 잊기가 힘들잖아요. 가장 먼저 수집했던 유물은 어떤 유물가의 걸까요? 첫사랑. 네, 첫사랑. 첫사랑이 원래 좀 잊히지가 첫사랑은 제가 그 천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면 천안에 고미술상이 옛날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녁만 되면 그 전에 오토바이죠. 차가 없으니 오토바이 타고 뺑 돌아요. 도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홍길동전 예. 83년도에 지금은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어른이 천안당이라고 꿀동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홍길동전 반각본이라는 거 판매하던 거. 이거는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전주 완산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책인데 그 당시 2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제가 한 300에서 50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한 40여 년 됐죠. 예. 그래서 그거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전. 그렇군요. 예. 반각본. 예, 예. 자, 그렇게 시작된 유물가의 첫사랑. 그 네. 이후에 수많은 또 유물들을 모으셔서 이제 우리 한글 박물관까지 만드셨는데 자, 그곳에서 아주 뜻깊은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충북 충주시 가곡로 가을이 내려앉은 조용한 마을에 우리 한글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듯하면서도 지금은 보기 힘든 전시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리 한글 박물관은 최초 한글 박물관으로 한글 관련된 유물을 수집, 연구, 전시, 보존을 하고 약 5천여 점의 이상의 한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우리 한글 박물관에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한글과 관련된 소장품들을 비롯해 우리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0월 9일부터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576도를 맞아 남과 북이 하나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졌고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자료, 반공 포스터, 삐라 등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가슴 아픈 우리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고요. 분단 후 수집한 북한 자료들을 관람하며 북한의 생활과 모습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물은 한국 전쟁 당시에 입었던 비행사들의 항공 점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글로 나는 미국 비행사입니다. 내 비행기가 총을 맞고 떨어져서 큰일이 났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뒤의 내용은 이제 비행기에 떨어졌을 때 자신의 신변을 보장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글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글을 뒤편에 적어 놓고서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박물관 한켠에서 어린이 관람객들은 체험과 함께 한글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한글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한글 유물들과 수집품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동일 민족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생각도 같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지 않았나. 우리 전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더 많이 깨우치게 되니까 많은 관람객들 오셔가지고 같이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염원이 담긴 우리 한글 박물관 특별전 남과 북이 하나로 우리는 하나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러면서 다양한 유물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전시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한글날 10월 9일부터 남과 북이 하나로 우리는 하나다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시끄러운 게 있어서 우리는 왜 하나가 안 될까 이런 뜻에서 제가 주제를 남과 북이 하나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글 관련된 건데 이번에 특히 지금 주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남과 북이 주제잖아요. 네네. 이렇게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기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특별전을 할 때는 항상 10년 정도 잡아요. 한 번 할 때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소개할까 해서 6.25 당시에 그 이름, 그 군번 없는 그 군인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지게부대라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분들이 민간 노무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한 10만 명 정도로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면 1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전시에 군수물자를 탄약이라든가 지게를 줘서 날르고 내려올 때는 부상자라든가 전사자들 이렇게 데리고 내려왔던 그런 이름 없는 영웅들이죠. 6.25 전시 중에.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미군들이 그 지게부대를 알리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갖고 갔던 게 재떨이도 만들었다든가 지게를 기념품으로 동으로 부른 줄 해갖고 갔던 그런 유물들도 지금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유물들이실 네네.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주고 이제 봤으면 하는 유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전에 안중근 의사의 안중근 의사의 그 공판 기록이 적혀 대한충의록이라는 것을 제가 한 3년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가격을 엄청 한 1억 정도 달라고 못 샀었어요. 그래서 3월 그 전시 전에 2개월 전에 뭐 힘들게 구입을 해갖고 저기 이제 화면에도 나오신 것 보다시피 안중근의 공판 기록 일주일째 그 기록이 순 한글로 저희가 구하셨군요, 결국은. 예. 우리가 이제 그 전시하고 기획하고 유물을 보존한다고 그랬듯이 저것을 저희가 입수해 갖고 아주 소중한 그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뭐 자막에도 평화의 댐 선풍기라든지 미군 유종사 가죽 점퍼, 뭐 6.25 전쟁 사진 같이 정말 이제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이제 저 평화의 댐 그 선풍기를 좀 설명해다 보면 제가 짧게 부탁드립니다. 춘천에 출장을 갔다가 어느 그 고미술 가게 갔는데 선풍기에 나무가 감싸입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평화의 댐에서 그 쓰레기 댐에서 건졌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이번 전시 주제하고 딱 맞거나 해갖고 제가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을 정말 볼 수 있는 전시기 때문에 가시면 좋은 구경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영상에서도 관람하신 분 인터뷰 있었습니다만 뭐 보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반응은요. 처음에는 이제 진지하게 보시다가 제가 보통 한 1시간 정도 해설 유물에 저만의 그 해설을 직접 해주죠. 유물 구입한 경위라든가 어서 오세요 하면은 반전이 일어나죠. 처음엔 조용하다
입가에서 쭉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와야겠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전시가 지난 9일 한글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박물관 이름도 이제 우리 한글 박물관인데요.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 언어인 한글이 좀 요즘 무분별하다시피 변형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글 박물관 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매년 나온 얘기인데 네. 그래도 진짜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가 그 한글을 갖고 있지만 그 일반인들이나 학생들 심지어는 그 언론이 저는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신조어로서 줄여서 쓰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세대 차이가 나갖고 저희가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렇죠. 말이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런 언론이나 네네. 방송에서 좀 많이 홍보를 해갖고 우리 글과 말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 큽니다. 저는 혜선 씨가 이거 여쭤보면 저희가 좀 매를 맞을 줄 알았어요. 네. 네,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40년 동안 수집한 유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박물관까지 만들어서 특별전까지 열고 계십니다. 정말 열정남 우리 김상석 관장님이신데요. 네. 아무튼 우리 소중한 문화에서 한글의 소중함을 이번 특별전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전 계속해서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잘 준비하셔서 멋진 전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한글 박물관 김상석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진희 감사합니다. 포터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탐관오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유척, 2번 마패, 3번 저울, 4번 바가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진희 포터가 이거 얘기를 해줬는데 보통 이제 암행어사가 이거요 하고 이렇게 좀 하잖아요. 요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들고 다니던 자가 되겠습니다. 자가 이제 아까 저희가 그 계량박물관에서 한번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충북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가보신 아주 기억에 남는 박물관이나 뭐 추천 박물관 네. 이런 것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곁들여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우리 할머니들 생각하면 특히 손주 관련해서 맞아요. 참 그 무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들 좀 자주들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예전처럼 자주 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막상 가더라도 이제 손주들이 스마트폰 달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는 안 주는데 할머니는 주시죠. 주셔서 스마트폰 보다가 왔다 이런 아, 말씀도 그렇군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엄마 아빠는 좀 엄해도 할머니는 뒤에서 저기 다 해주시니까. 단 거 챙겨주고 맞아요. 장난감 챙겨주고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할머니와 손주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잊지 못할 추억 쌓기 제주 용흥리의 가을방학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지훈아. 네? 뭐해? TV에 봐요. 용웅리왕 가을방학 안 하지? 그거 뭐예요? 할머니하고 노는 거. 요가도 하고 저기 보물찾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거지. 와봐봐 재밌어. 우와 우리 여름방학? NO. 겨울방학? NO.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가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를 꽉 채운 할머니와 손자들의 특별한 시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 고즈넉한 마을 용흥리가 오늘은 아침부터 활력이 넘칩니다. 할머니와 손자들이 손을 꼭 잡고 마을 회관으로 모였는데요. 손지대장 놀래 왔수다. 이제 논대는 하네. 오늘 방학이우다. 많이들 왔수가. 가을에 열린 방학, 좀 생소하죠? 용흥리의 가을방학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기획학교의 오손조손팀이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할망과 잊지 못할 추억 쌓기란 주제로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용흥리 가을방학 1교시 전체 조회가 시작됐습니다. 손주, 할머니라고 써진 티셔츠를 맞춰 입고 찰떡 호흡을 자랑할 예정인데요. 우리 손자,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리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리 어른들을 사랑합니다. 할머니 대표 김영순, 손주 대표 박소정. 사실 늘 생각하면 애틋하고 보고 싶은 할머니와 손주 사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오늘은 모두 다 해소될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좀 색다르게 프로그램 하러 오셨잖아요. 체험 프로그램 어떠세요? 기분 좋지? 손니들 핑계에 하늘 누르고. 네. 자유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손니들 핑계에 자유 시간도 가지고. 명절 때나 제사 때 그런 때밖에 못 보는데 이런 기회를 이제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게임 통해서 할머니랑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2교시는 바로 요가 시간입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친밀감을 쭉 올리기엔 최고의 방법. 서로 마주보고 이리저리 요가 동작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복사꽃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 피어납니다. 우와, 우리 할머니보다 더 벌리네. 우와, 이거 다리 조각 안 되겠네. 할머니는 다리 아파서 못해요. 너는 힘내. 할머니부터 저리로. 큰일 났죠. 특별한 추억을 사진에 안 담을 수 없죠. 할머니, 손자의 닮은 얼굴과 소중한 시간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손주분들하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같이 찍는 사진은 많지가 않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면서 보시니까? 좀 손주분들이 좀 날씨도 덥고 해서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할머니들에게도 추억에 좀 남을 것 같고 표정도 이렇게 살아있는 표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좋은 이런 기획이 있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참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진 찍은 거는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여하신 집집마다 이제 저희가 캘린더로 제작을 해서 다 개개인별로 이제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용흥리 가을방학의 소소하지만 다채로운 구성들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다들 할머니의 포근한 품과 미소를 기억하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용흥리의 가을방학에 선뜻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적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은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인데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제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졸업한 친구들이지만 좀 도와달라, 선생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서귀포에서도 오고 제주시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나게 즐겨볼까요? 3교시는 추억의 게임들로 꽉 채워졌는데요. 낙지치기부터 제기차기, 손잡고 컵 쌓기 등 둘의 호흡이 완성해가는 게임들이 즐겁게 이어졌습니다. 손주들하고 추억 많이 싸고 이런 추억이 어디 있어요? 손주들하고 할머니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완전 손지가 노니까요. 최고야 최고. 삐쩍삐쩍해요. 점프를 잘해요. 아기 주머니가 있어요. 캥거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하나하나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는 작업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뿌듯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다들 즐거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저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오늘 용흥리 가을방학의 마무리는 바로 그림 일기입니다. 오순도순 모여 앉아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그리고 기록해 보는데요. 모든 순간이 완벽하고 행복했던 오늘, 아이들의 소감이 궁금해지네요. 용리 가을방학. 오늘은 용리 가을방학에 갔다. 냉심 허영 튕겨치기 민망진에 우리 소득을 했다. 정말 재미있었다. 할머니와의 특별한 하루를 담아낸 아이들. 오늘의 그림 일기는 어느 때보다 빛나고 소중한 기억 창고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손주들이랑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즐거운 체험도 했잖아요. 예, 예.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손주하고 할머니하고 체험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애들이 잠깐 오면은 잠깐 시간만 놀았지 이렇게 하루를 푹 놓고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는 시간을 내서 일부러 시간을 낸 거잖아. 애들을 위해서. 너무 날씨도 좋고 예 너무 반갑게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요 놀아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진짜로. 손자들은 어느새 훌쩍 할머니 키를 넘길 테죠. 너무 빨라 아쉬운 시간 속 소중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오늘을 수놓습니다. 언제든 꺼내보아도 기분 좋을 추억. 다음 용흥리 가을방학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네, 자 용리의 가을방학 푸근하게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탐관오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암행어사가 들고 있는 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1번 유척이었습니다. 네, 이거 아까 그 화면 속에서 저희가 만나봤었죠. 네.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611님, 5281님 축하드립니다. 네, 5611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충남 역사박물관 추천해 주셨어요.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고요. 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4주년을 기념하는 무령 왕릉 사진전도 열리고 있더라고요. 하시면서 충남 역사박물관을 또 백제문화 또 화려하잖아요. 가서 좀 그러니까요. 구경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5281님께서는 아내와 3살 딸과 함께 테디베어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하시면서 가을 포근한 곰돌이들을 구경하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들은 뭐 테디베어 박물관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뭐 제주도 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 저희가 또 받아봤습니다. 두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가을 깊어가고 특히 이제 한 주의 중간 수요일 되면서 슬슬 이제 주말 계획. 맞아요. 주말에 어디든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가을 나들이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먼저 단양군에서는 18일 금요일부터 고구려판 가을 동화죠. 바보 온달과 또 평강공주를 모티브로 한 온달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온달 문화 축제가 대한민국 유일의 고구려 문화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시면 이제 마상무예라든지 여러 가지 국악 공연, 뭐 댄스 뮤지컬 등등해서 뭐 많은 저 재밌는 볼거리들이 펼쳐지고요. 영춘면 온달 관광지 그리고 단양읍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많이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포구 동쪽에 자리한 마을 제천 수산면에서 네. 수산 힐링 축제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뭐 전통극을 비롯해서 네. 전통 무예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또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면 이쪽이 저기 그 슬로우시티거든요. 그래서 아마 힐링 축제 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들 네.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생과로 먹으면 이게 더 맛있던데요. 보은 대추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요일마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또 라이브 또 실시간 라이브 채소를 함께하는 트로죠. 예, 내일은 가수 정다은 씨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흥겹게 또 재미있게 여러 가지 트로트와 함께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 아침에 어제 사왔던 CD 조그맣게 들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코리아 플라워 파크에서 상품을 드립니다.